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사 바리스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그 마지막 그 시사 바리스타 편이 그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 요즘 문제성 발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밝혀드린 게 있는데 그게 조회수가 한 3,000회밖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즘 보통 시사 바리스타 한 2, 3만 회씩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주시다가 왜 그거는 좀 잘 안 들어주시네요. 한국에 부임하기 전에 일본의 왕이 수여하는 우길장을 수여받고 왔다는 거 제가 폭로해드렸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이 방송 듣고 나서 그것까지도 좀 함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바리스타 주제는요. 문제의 기문검사를 바리스타의 소재로 원두 내리러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김웅검사, 검사 내전이란 책의 저자이잖아요. 이분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문재인 정권을 검찰개혁이라고 속여놓고 결국은 이제 만든 거는 중국 공안 같은 경찰공화국이다. 국민은 소외됐다. 수사권 조정안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는 거냐. 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이 지금 막 검찰들에게는 엄청 환영을 받고 있어요. 조중동도 그렇고. 그러나 이 글이 팩트상 맞는 것인지 좀 분석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 저는 경찰청 출입기자를 하면서 경찰 개혁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직접 취재하고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기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좀 사명감을 갖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웅검사의 글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 김웅검사의 목소리, 김웅검사의 글 얘기하기 전에 김용민 PD님의 응원 좀 듣고 저는 커피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를 제가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뭐랄까요, 한겨레에서 처음 봤는데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에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엘리트식 없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항상 가진, 어쩌면 한겨레가 회복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 허재현 기자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허 기자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래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속성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리포액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허재현 기자의 유튜브 방송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한 알람 기능 반드시 클릭해 주셔서 허 기자가 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김용민님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시사바리스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웅검사의 글 보면서 화 많이 나셨죠? 너무 거칩니다, 글이. 뭔가 이 수사권 조정 이런 걸 하면서 경찰 개혁을 할 것처럼 설레발치더니 결국 하나도 한 거 없고 검찰만 개혁시켰다. 뭐 이러면서 대국민 사기극이다. 뭐 이렇게까지 글을 올렸어요. 저희 리포액트에 제가 이제 반박 이제 기사 글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제가 이 시사 바리스타에서도 좀 김웅검사의 글이 얼마나 좀 팩트가 어떤 점은 맞고 어떤 점은 틀리고, 그리고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친절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들으십시오. 자, 김웅검사의 이 불쾌한 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에서 그 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고 결국은 경찰공화국만 탄생했다.
문재인 왜 이러냐, 예, 총선 대비용이냐,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또 이런 거를 또 받아들여 가지고 막 네, 비판글을 함께 쓰고 있죠. 자, 저는 2017년에서 2018년까지 한겨레 신문 사회부 소속으로 경찰청 출입 기자를 했고요. 지금의 경찰 개혁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논란 가장 내밀하게 지켜본 기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김웅 검사의 글의 팩트 검증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이분의 글 중에 경청할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상당 부분의 문재인 정부가 마련해온 경찰 개혁안 내용이 생략되어 있거나 과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식의 김웅 검사의 글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경향신문도 김웅 검사의 지금 칼럼이 연재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왜곡된 여론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기자로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팩트를 왜곡하고 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거 예, 그냥 못 보고 지나치는 성격입니다. 제가 그래서 경향신문 칼럼, 김웅 검사가 남긴 칼럼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검찰 게시판에 남긴 그 글을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이분의 논지를 요약하면 이래요. 수사권 조정을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결 조건으로 약속한 게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이분은 주장합니다. 첫 번째가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두 번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것, 세 번째가 정보경찰의 폐지인데 이게 어느 한순간 이 세 가지 약속이 사라져버리고 수사권 조정안만 국회에서 덜렁 통과해버려서 앞으로 경찰 권력만 비대해지게 생겼다. 이러다간 중국 꼴 난다. 우리가 중국 공안 뭐 이런 거랑 똑같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이 글을 쓰셨는데요. 자, 봅시다.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예, 이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김웅 검사가 이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정부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 경찰을 어떤 이용한 수사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경찰 권력이나 어떤 구조를 지방자치단체에 다 쪼개가지고 자치경찰제를 이제 도입하기로 한 건데 이거 왜 제대로 안 하냐, 이제 이런 비판인 거죠. 이 말 자체, 이 비판 자체가 그 자치경찰제 실효성 있게 도입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는 틀린 거는 아닙니다. 예,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김웅 검사의 주장처럼 이 좀 실효성 조금 원래 안대로 자치경찰제가 조금 굉장히 많이 그 원래 안보다는 좀 후퇴한 채로 발표된 건 맞아요. 2017년 11월 8일에 경찰개혁위원회가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낸 게 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주로 생활안전과 관련한 수사만 자치경찰이 맡도록 그렇게 했어요. 뭔 소리냐면 학교폭력이라든지 뭐 성폭력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생활안전 관련 수사들 있잖아요. 그거 외에 어떤 국가의 보안과 관련한 수사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 외에 국가경찰이 계속하는 것으로 권고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겨레에서 자치경찰제가 이게 권한을 너무 축소해가지고 도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기사를 쓴 적도 있어요. 예. 그런데 김웅 검사의 주장처럼 이렇게 꼭 마냥 비판만 할 수는 없는 게 당시 경찰청 개혁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너무 처음부터 핵심적인 어떤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자치경찰에 이양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경찰력을 악용할 수도 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울산에서 각종 그 건설 비리 의혹 같은 것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자치경찰, 울산지방자치경찰 이런 게 도입이 되면 이 자치경찰들이 울산시장의 그 눈치를 보고 수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그 어떤 그 수준이 사실 그렇게 중앙만큼 높지가 않아요. 예, 어떤 권력 감시나 이런 것들이.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 의혹들 많이 휩싸여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이 굉장히 어떤 권력 감시나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수사를 경기지방청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갖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자치경찰에게 대폭적으로 어떤 수사권 이양 같은 걸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수준에서는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을 경찰자 개혁위원회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턱대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막 자치경찰제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도입한다 이렇게 비난할 것만은 아닌 거죠. 예? 자,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 하고 나서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다 넘겼습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사범 뭐 이런 것들, 대형 어떤 참사 같은 중요 범죄 이런 것들 여전히 검찰이 계속 수사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넘겨주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단계를 밟아 나가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웅 검사 말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거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김웅 검사 주장 또 하나 팩트를 검증해 봅시다. 행정과 수사경찰의 분리 왜 이거 약속 안 지키냐 이러는데 김웅 검사 논리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이 행정 권한을 가진 경찰 간부가 어떤 수사경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행정수사경찰이 분리된다 이런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여러분 예전에 그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 터졌을 때 그때 권은희 그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한테 뭔가 전화해서 이상한 얘기 막 하잖아요. 예. 그때 권 과장이 뭔가 수사 무마 압력 아니야? 이렇게 느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과 수사경찰이 분리돼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웅 검사 주장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경찰개혁위원회도 많은 권고들을 해서 이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통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내놨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핵심적인 그 안이 뭐냐면 개방형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찰청장 말고요. 국가수사본부장을 개방형 인사로 선임하는 것이 신설된다고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제가 열심히 기사 옛날에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만 지휘하는 겁니다. 경찰청장은 따로 경찰 행정 지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또 다른 그럼 제2의 경찰청장, 뭐 권력에 종속된 제2의 경찰청장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바로 그것을 또 막기 위해서 바로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경찰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개혁안을 마련을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는 좀 독립적인 어떤 수사 책임자가 경찰청장 말고 따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또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도 왜 경찰서장이 또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또 막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하도록 확정돼서 발표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서 수사 이런 것들은 각 이제 어떤 수사 부서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이나 뭐 정보과장이나 또 뭐가 될 수 여성 청소년 과장이거나 뭐 외사과장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부여가 그 수사 지휘권이 부여가 되지 경찰서장은 이거 개입 못하게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아니 이게 바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가 아니고 뭡니까? 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경찰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권한이 굉장히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 경찰청 안에 경찰위원회라고 있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하는 일도 없고 완전 유명무실화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인가 아마 그때 도입됐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막 들어서면서 이게 완전히 다 막 무너져 버렸어요. 체계가. 지금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기에 권한을 이제는 다시 강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제청권을 경찰위원회가 갖고요. 그리고 총경 이상 승진자에 대한 인사 심의를 역시 또 경찰위원회가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경찰서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총경 대상이 승진자 대상이 되어라고 인사안을 올리잖아요. 그럼 경찰위원회가 시민사회와 함께 이거를 심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쌍용 자동차 그 집회 맨날 탄압해가지고 문제됐던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총경으로 승진했을 때 굉장히 문제 많았잖아요. 예, 지금 지금 서울 지역 어디에 무슨 경찰서장 하고 있죠? 이렇게 총경 승진자가 최성령 같은 사람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 경찰위원회가 이 사람 이거 승진해도 되나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국가수사본부장 그리고 총경 이상 승진자 그리고 뭐 경무관의 어떤 보직 이런 것들도 경찰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위원회에 보고하고 인사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경찰위원회에는 시민사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 같은 기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임명만 되면 물론 안 해주겠지만 저한테는. 근데 아무튼 이게 경찰의 수사와 행정을 분리시키기 위한 제도로 발표가 이미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으로 경찰청 내에 옴부즈맨이 도입됩니다. 한 100명 정도 인원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옴부즈맨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경찰력이 남용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 이거 경찰에 수사 받았는데 이거 수사 제대로 똑바로 안 해주는 것 같아. 얘네 뇌물 먹고 일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만약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이 옴부즈맨들이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의 옴부즈맨 100여 명이 전국에서 경찰청이나 경찰서 단위에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활동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사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부당 수사 지휘에 대한 조치 요구권도 가지고 있고요. 감찰 징계 요구권도 갖고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행사를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경찰 권력이 막 확대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견제 장치들이 막 마련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발표가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 경찰이 중국 공안하고 같다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과장하는 거예요. 김 검사께서.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글을 쓰셨을 텐데 참 의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김웅 검사의 이제 주장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정보 경찰을 문재인 대통령이 폐지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거 왜 안 지키냐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 검사께서 주장하는 게 이제 그 현행 그 정보 경찰 제도 유지되는 거 이건 위험하다는 주장은 저도 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한겨레에 있었을 때 이 정보경찰 지금과 같은 형태는 절대 안 된다. 이거 개혁해야 된다. 굉장히 많이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아예 폐지해야 된다라고 썼어요. 저는 계속. 근데 경찰청 이건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경찰청 내에서 사실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정보경찰 폐지하기로 이제 권고를 했고 경찰청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경찰청의 핵심 간부가 제가 누구라고는 이름은 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핵심 간부가 이걸 가지고 청와대를 찾아가요. 갔는데 이거 뭐 경찰개혁위원들 말대로 정보경찰은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국민 사찰 기능이 너무 심하고 또 뭐 정부가 또 악용할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자기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청와대의 이제 핵심 관계자가
지금 단계에서 정보경찰제를 폐지하는 건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유지하는 걸로 하죠. 다만 개혁안을 더 마련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가 오히려 정보경찰 폐지를 처음부터 반대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놀랐죠. 뭐야. 이거 경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이거를 반대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경찰청 정보국은 그때 당시에 막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가 굉장히 신이 났었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김웅 검사의 말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정보경찰을 폐지하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그래서 말이죠. 김웅 검사랑 통화를 했습니다. 예, 통화를 해가지고 사실 이 방송을 녹음하기 전에 한 30분간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대화를 요약한 거는 제가 그 리포액트 기사에다가 좀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겠고, 김웅 검사 말은 이래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 약속하겠다라고 어떤 그 얘기한 게 바로 정보경찰의 폐지를 말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정보경찰의 폐지를 말한 거냐. 그런 워딩 자체는 대통령이 한 적이 없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김 검사가 저의 설명에는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 정보경찰의 폐지를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약속한 적은 없지만,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약속, 바로 그게 정보경찰의 폐지를 말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김웅 검사가 좀 약간 뭐 아전인수격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겠다는 거는 행정경찰이 수사경찰 하는 그 이제 담당지에게 막 개입해가지고 그 경찰 간부들이 수사 막 지휘를 막 해가지고 수사를 막 방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인 것이지, 이게 바로 현행과 같은 국민 사찰, 정보 경찰 뭐 이런 거를 폐지하는 것과 이거 좀 다른 사안인 거예요. 예, 이걸 왜 그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따지고 막 들어가니까 이분이 제가 느끼기로는 별다른 반박을 못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본인은 계속 뭐 경찰을 개혁하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하기 전에 선결과제라고 대통령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세요. 그런데 대통령은 분명히 선결 조건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워딩상.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조국 민정수석이 경찰이 그러니까 그 수사권 조정 이런 걸 해가지고 권한을 확대해서 가져가려면 경찰 내부 개혁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됩니다라고 성명 같은 걸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그렇게 발표한 적은 있지만, 경찰 개혁이 완수돼야만 그 이후에 검찰과 논의해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죠. 예. 경찰은 경찰대로 개혁을 하고요. 검찰은 그거과 별도로 너희들도 수사권 조정을 동시에 시작을 해, 이 얘기를 한 거지. 경찰 개혁이 완수된 다음에 그래야만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이거는 아전인수격의 검찰의 편리한 식의 대통령의 어떤 그런 조국 수석의 말을 해석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김웅 검사한테 그랬죠. 이 검사님도 그렇다. 그 조국 수석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검찰이 편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자유는 제가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익단체들의 대표들이 그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막 좀 약간 선동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있어도, 김 검사님은 국가 공무원이신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냐. 그거는 그냥 검찰이 편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한 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 되는 거냐.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제가 막 따졌죠. 예, 저는 뭐 따질 땐 따집니다. 아무리 제가 기자로서 뭐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질의응답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 성격은 안 돼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팩트가 좀 다르거든 얘기를 막 의도적으로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예, 저는 그냥 반박을 합니다. 저는 그런 기자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래서 김웅 검사한테 그랬죠. 이게 지금의 정보 경찰이 분명히 개혁이 돼야 되는 것도 맞고 앞으로 경찰 개혁 약속한 거를 완벽하게 이행을 하라라고 더 채찍질하는 어떤 주장은 할 수 있다. 당연히 그건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완수돼야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대통령은 그렇게 약속한 적도 없고 국민도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 이거는 경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함께 가는 것이지. 예? 그리고 경찰 개혁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 때 이걸 다 마련해서 가지고 이거 발표한 게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국민에게 자기들에게 어떤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이로운 정보만 퍼뜨리고 경찰 개혁안이 마련돼서 이미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칼럼이나 어떤 검찰 게시판에 쓰지는 않고 국민은 쏙 빠졌다 이러는데 아니 그럼 그 경찰 개혁안을 마련한 그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은 국민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쏙 빠졌습니까? 거의 한 1년 6개월 동안 진짜 밤낮을 새가면서 그 경찰 개혁안을 마련해서 경찰과 막 옥신각신하면서 싸워서 막 발표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취재하느라고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저 같은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저는 안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국민이 빠졌다고 그렇게 주장하세요? 아니 그래서 김웅 검사와 이렇게 날카롭게 논쟁은 하긴 했는데 다만 이분도 참 뭐랄까 참 성품이 괜찮다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어쨌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요. 듣고 본인의 어떤 하고 싶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검사들이 굉장히 그 권위의식이 강해가지고 제 얘기를 기자들의 얘기를 반박을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이분이 참 뭐랄까 인격이 좀 됐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어쨌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뭐 허재영 기자께서 이 경찰 개혁안과 검경 수사권 이 조정 이슈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자보다 이해도가 분명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따로 만나가지고 좀 설명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속을 잡았거든요. 나중에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제가 막 따지듯이 막 질문을 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막 달려들면 사실 이런 기자한테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검사는 없어요. 그런데 김웅 검사는 적어도 그런 어떤 열린 태도는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제가 높이 삽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뭐 팩트 검증을 해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김웅 검사가 어떤 검찰 게시판이나 뭐 경향신문 칼럼에 좀 잘못 쓰신 거는 잘못 썼다고 제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커피 한 잔 드시고 계십니까? 자, 커피 좀 따뜻하게 좀 다시 좀 데워올까요? 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시사바리스타 허재현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웅 검사의 말대로 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으면 진작에 난리가 났죠. 예? 근데 지금 검찰만 난리잖아요. 그건 왜 그렇겠어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찰 개혁안이 어떻게 마련이 되어 왔고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입법이 준비가 되고 있고 뭐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보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막 까먹고 있고 잘 모르고 있지만 결국 저 같은 기자들이 다 또 나서서 또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처럼. 예? 자, 허재영 기자가 제가 약속드리는데요. 제가 리포액트의 그 어떤 그 연재물 코너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경 사법개혁 끝까지 감시한다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경찰 개혁안으로 그들이 약속해 놓은 거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하나하나 감시해서 지금 다 연재 기사를 쓰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그 경찰 권한만 대폭 가져와 놓고 국민과 약속했던 경찰 개혁안 하나도 제대로 이행 안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김웅검사 말대로 진짜 경찰공화국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약속한 것들을 얼마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뭐 지금 한 20% 달성, 30% 달성, 40% 달성 뭐 이렇게 수치화해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어서 계속 중계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이게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이거 감시해야 됩니다. 경찰이 한 입으로 두 말 못하게. 예? 그래서 지금 뭐 김웅검사 말처럼 이렇게 개혁안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행 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이 예, 그냥 검찰만 개혁시키고 경찰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대국민 사기극이다. 총선 때 뭐 정보 경찰 활용하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 그거야말로 그 글이야말로 사기성입니다, 정말. 예. 이게 그 생업에 바쁜 대중들은 이런 거 팩트 검증을 하나하나 못하지만 결국은 저 같은 기자들이 하나하나 다 검증하면 다 드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경강부회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제가 김웅검사의 글에 좀 불쾌했던 건 이 수사권 조정 사건을 아미스타드 사건으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노예 무역선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이제 그 흑인들이 막 미국에 이제 막 팔려나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선상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아미스타드 배에서 흑인들이 이제 막 그 노예들이 이제 선장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거 배를 다시 다시 아프리카로 돌려 이렇게 해가지고 믿고 있었는데 선장이 꾀를 써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고 말죠. 그래서 김 검사는 이게 국민들은 이 선장이 배를 정말 제대로 몰고 있는지 잘 모른다. 이게 또 다른 아미스타드 사건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제가 이 글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니 어디다 대고 국민들을 이 노예 흑인 노예들 사건에 비유해가지고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우리가 노예입니까? 그리고 이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이 반드시 검찰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 아미스타드호의 항해가 아직 멈추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선장은 검찰뿐만이 아니고 시민사회, 학자 그리고 저 같은 기자들 또는 그냥 정말 그냥 생업에 바쁜 시민들 예, 모두 다 선장이 됐든 아니면 뭐 개혁을 그냥 지켜보는 어떤 시민이 됐든 이 경찰의 개혁을 그대로 가만히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 다음은 경찰이 정말 개혁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하는 것. 그리고 국회가 입법으로서 보완하는지 감시하고 책임질하는 거.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김웅검사가 같이 하셔야 돼요. 예. 무조건 막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선동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김웅검사 말대로 경찰 개혁 다 완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려면요. 이거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경찰 개혁 경찰 그 내부 그 조직 인원수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정말 다양한 뭐랄까 너무나 많은 그 복잡한 이해관계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합의가 안 돼요. 그거 다 했다가는 문재인 정부 끝나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안대로 일단은 못 박은 채로 약속안은 내놓고 그것의 이행 과정은 그 자체대로 하면서 그 중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금 통과시키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 임기 후반기에 하려면요 개혁 동력이 떨어져서 이 수사권 조정 이거 국회에서 통과 못해요. 그걸 누가 합니까? 다음 선거 준비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지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김문검사 말처럼 어떤 경찰 개혁 이후의 선후의 문제가 아니고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예. 자, 허재영 기자와 김문 검사가 조만간 만나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 검사는 그렇게 나쁜 검사는 아니라는 생각은 해요. 예. 제가 뭐 다른 뭐 어떤 뭐 검사들처럼 정말 뭐 어떤 제가 뭐랄까 제가 계속 그 검찰 내부에 소프트 쿠데타 세력이 있다. 예, 정권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예. 제가 계속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분과 제가 통화해본 느낌으로는 적어도 그런 세력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이분도 검찰이다 보니까
검찰의 이해관계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이 사안을 균형적으로 이렇게 보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경향신문은 일단 이분이 검사이고 하니까 막 칼럼 지면이나 이런 것들을 막 내주는 거예요. 예? 팩트 검증 제대로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예?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과정들 하나도 모른 채로 그냥 막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경찰공화국 만들려고 한다. 과거 독재 정권처럼 돌아간다. 막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선무당성의 글을 또 쓰고 있습니다. 예. 진중권 교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낄끼빠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이 다 전문가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좀 겸손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언론개혁, 검찰개혁,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런 논리, 그런 궤변의 논리들을 김웅 검사 같은 분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위험해요. 제가 김웅 검사 만나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당연히 경찰 편도 아니고요. 예? 저야말로 경찰의 어떤 개혁을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그 안에서 노력해왔던 기자입니다. 예, 그거 계속 방해하기는 어떤 보수 언론의 기자랑 경찰청 기자실에서 제가 한번 대놓고 싸운 적도 있어요. 실제로. 예, 니네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쓸 수 있냐고. 왜곡해서. 제가 경찰청 개혁, 경찰 개혁 끝까지 감시할 겁니다. 예, 저는 중립의 입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두둔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예, 검찰 개혁, 예, 이거 막 방해하는 세력들, 예, 곡하가세하는 사람들, 예, 경강부회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도 또한 가만 안 둘 겁니다. 예. 그게 또 기자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이 오늘 방송이 한 10만 회 조회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경향신문에 실렸던 김웅 검사의 칼럼 못지않게 예, 이 방송도 많은 사람들이 좀 조회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여기저기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자, 시사바리스타는 여러분의 아직까지는 후원금에 좀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익이 유튜브 쪽에서 아직 안 나가지고요. 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